안녕하세요. 만나 감자탕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70대 여성의 기고한 사연을 주는 김현수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 73이요. 내 나이 73이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지. 곱게 늙었다나 뭐라나. 호호. 근데 이 주름 하나하나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있는 건 아무도 몰라.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리고 손마디는 퉁퉁 부었어도 여전히 내 눈에는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려. 나이 들수록 자식들 생각은 더 간절해지는 법인가 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 자식들은 무탈하게 잘 보냈을까? 무슨 어려운 일은 없었을까? 괜한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해.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녘이면 또다시 눈이 떠지고 말이야. 늙어서 잠도 없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그저 자식들 생각으로 밤이 짧아지는 것만 같아. 내 어릴 적 생각하면 참 아득혀. 우리 때는 여자들이 뭘 할 수 있었나. 그저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최고 덕목이라 배웠지.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7살 어린 나이에 방직 공장 다니는 엄마 따라 미싱실 나르며 돈 벌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삐거덕거리는 미싱 소리 속에서 꼬박꼬박 졸아가며 일했지. 손에는 늘 실밥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어린 나이에 몸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어.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먹고 사는 게 늘 버거웠지. 보릿고개 시절에는 풀뿌리라도 캐먹으며 연명하던 때도 있었고 배고픔에 밤새 울었던 기억도 선명해. 그래도 그 시절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는 법을 자연스레 배웠은 게 그렇게 배우고 익힌 인내는 훗날 내 가족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되었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성실함과 끈기는 내가 삶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어.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지. 먹고 사는 건 늘 빠듯했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그래도 남편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 그게 내겐 큰 위안이 되었어. 아이 셋을 낳았는데 큰아이는 젖먹이면서도 한 손으로는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작은 아이는 등에 업고 시장 구석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했어. 뱃속에 막내를 품고도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지. 그땐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녔지. 겨울이면 어린애들 감기 걸려 밤새 열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고 배고를까봐 먹을 거 한 톨이라도 더 챙겨 먹이려 애썼어. 내 한 몸 건사하는 건 꿈도 못 꾸고 뒷전이었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머리 한 번 예쁘게 만져본 적 없이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었어.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틈 없이 일만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하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그저 내 새끼들 배부르게 먹이고 따뜻하게 재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일 힘들었던 때는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밤마다 베개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지. 그때 남편이 여보, 내가 막노동이라도 나가겠소 하고 나서는데 내가 말렸어. 당신 몸 다치면 우리 식구들 뭘로 살겠어요? 하곤 내가 나섰지. 시장 구석에서 새벽부터 나물 캐다 팔고 뜨거운 떡볶이 끓여 팔고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여름엔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고 겨울엔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고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겨우 잠들기 일쑤였지. 그래도 애들 책가방 메고 깨끗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 내 자식들이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으니까. 자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엄마하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내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어. 우리 아들, 딸들이 말이야. 어렸을 땐 참 순했어. 밥 먹으라면 군말 없이 먹고 공부하라면 얌전히 앉아 책을 펼쳤지. 내 고생 아는 건지 투정도 안 부리고 잘 따라줬어. 아마 어미의 고단한 삶을 어린 마음에도 짐작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 말이 없어지더라고. 특히 큰아들은 반항도 좀 하고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어.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밤마다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지. 혹시나 나쁜 길로 빠질까봐, 다치기라도 할까봐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 야단치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수밖에.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한 덕분인지 결국 우리 아들은 올곧게 성장해 주었어. 자식들 하나둘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 잡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내 삶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 홀가분하다가도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했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자신은 돌보지 못했으니. 거울을 보면 주름 가득하고 검버섯 피어난 내 얼굴이 낯설 때도 많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 젊은 날에 찬란했던 꿈과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쭈글쭈글한 늙은이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했어. 어느 날이었어. 막내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는 엄마 인생은 없었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희생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희생이라 나는 희생이라 생각 안 했어. 그저 내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을 뿐이지. 자식들을 키우는 기쁨,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행복,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삶의 의미였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 아, 이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가 없는 사랑이구나.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날들, 자식들 아플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간호했던 날들, 명절 때도 혼자 부엌에서 온갖 음식을 만들며 씨름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서럽기도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 남들은 예쁜 옷 입고 나들이 다니는데 나는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은 늘 거칠고 투박했으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자식들 얼굴을 떠올렸어. 그 얼굴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힘이 났거든. 내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엄마는 참 강하고 멋진 분이셨다 하고 기억해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어. 캄캄한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라도 보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야.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꽃들은 다름 아닌 내 자식들이었어. 첫째는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지. 막내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다들 번듯하게 잘 살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고 제잘거릴 때면 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꼬물꼬물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고 할머니 최고 하고 외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져.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나는 내 젊은 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해.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욜로다 워라벨이다 하는 얘기들을 해. 내게는 참 낯선 단어들이지. 내 삶은 그저 가족을 위한 올인이었으니까. 내 개인의 삶은 없었어.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왔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다시 태어나도 아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야. 내 자식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으니까. 그만큼 내 자식들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존재의 이유였어. 나는 아직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자식들 안부를 확인해.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사소한 감기라도 걸릴까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지. 자식들 걱정은 죽어서도 못 끊는다는 말이 딱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자식들이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품 안의 어린 자식으로만 보여. 아마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그럴 거야.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졌어. 나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우고 있지.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기도 해.
동네 공원에 나가 맨손 체조도 하고 아끼는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을 가꾸기도 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내 경험으로 볼 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평온한 날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많을 거야.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묵묵히 버텨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엔 잔잔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 가족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니까. 나는 이 모든 세월을 견뎌낸 힘이 바로 가족이었어. 가족이 있기에 내가 존재했고, 가족이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 내 이름 김영순. 희생과 인내로 점철된 삶이었다 말하지만 내게 가족은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어. 이제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게 채워나가려 해. 비록 늙고 병들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넘쳐 흘러.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그리고 내 귀여운 손주들아.